3장은 장기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라고만 쓰면 이제 그 의미가 좀 모호할 수 있어서 장기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됐고요. 장기는 이제 롱런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단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간 시험 지음에서 다루게 될 텐데 단기는 숏런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장기에 뭐 50년, 뭐 60년, 70년 이렇게 긴 타임 호라이즌에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선 3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개괄적인 전반적인 그냥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거시경제학의 몇 가지 모형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에서는 간단하게 뭘 살펴볼 것인지 제가 소개를 할 거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경제 발전까지 커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체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을 보통 이제 Modern Economic Grow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한 1950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에 나타난 경제 성장의 패턴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우선 제가 소개를 할 거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의 definition 그 다음에 70의 법칙 rule of 70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레이쇼 스케일이 바로 이제 로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의 법칙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법,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지난 5, 60년 동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번째로 잠시 한 5분 정도 할애해서 경제 성장에 따른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 뭐 경제 성장의 비용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인트로덕션인데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하나의 섹션이 더 있어요. 그 Growth over the very long run이라고 해서 주로 어떤 경제학자들은 기원전 만년부터 경제 성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중세 시대의 경제 성장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종교개혁 이후의 경제 성장은 어떻고 이런 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우리의 관심사가 사실 그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경제 성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성장, 세계 경제 성장,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Modern Economic Growth입니다. 경제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긴 해요. 이제 하지만 산업혁명 이전 혹은 이후의 경제 모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경제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른 학교에 가셔서 경제사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현상은 지역마다 국가마다 비교적 다른 시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이라든가 영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처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유럽 국가들은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어떤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국가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경제 성장의 패턴이 한 20년 먼저 나타났죠.
그런 국가들도 물론 있지만 그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꽤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대체로 그렇게 눈부시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우선 로그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성질을 좀 소개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로그를 몰라도 괜찮긴 한데 제가 로그를 조금 많이 쓰는 걸 선호해서 로그에 대한 성질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림판에 따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림판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성질이 뭐였었냐면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는 어떤 숫자에 로그를 취하면 그러면 이제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x 플러스 로그 y. 이제 뭐 간단한 예는 로그의 6 이런 값 6에다가 로그를 취하거나 혹은 로그의 6 이런 값은 2 곱하기 3이니까요. 6이. 그래서 로그의 2 더하기 로그의 3이라고 쓸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나눗셈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x 나누기 물론 저기 x도 0보다 큰 값이고 y도 0보다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와 y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제 분자 로그의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또 생각해 보시면 로그의 어, 예, 6 나누기 2 이건 3이죠. 그렇죠? 로그의 3은 사실 로그의 6 나누기 2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건 결국 뭐와 같냐면 로그의 6 빼기 로그의 2.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와 같냐면 로그의 3과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승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기호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고 네, x의 a승이라고 썼습니다. 자, x의 a승의 자연로그를 취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승수가 앞으로 나와서 a 곱하기 로그의 x와 같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8을 생각해 보시죠. 로그의 8은 2의 3승이니까 로그의 2의 3승과 같고 그러니까 2의 3승의 로그는 3 곱하기 로그의 2라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또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질은 네 번째 성질은 이제 로그의 1 플러스 x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x는 매우 작은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1 플러스 x에 뭐 예를 들면 x는 0.01 같은 값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x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건 근사적으로 뭐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근사적으로 이제 x 자기 자신과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로그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x 이 경우에 이제 x가 플러스겠죠. 1 마이너스 x라고 쓴다면 이건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something은 근사적으로 something과 같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 플러스 마이너스 x는 근사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x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그 유용한 뭐 누군가에겐 유용하고 누군가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유용한 그런 성질을 우리가 뭐 종종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어떤 값을 좀 변환해 보고 싶은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yt는 1 플러스 g의 t승의 y0와 같이 생겼습니다. yt는 1 플러스 g의 t승이고요. 곱하기 y0. y0는 어떤 값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제 0 시점에 0기
연기가 이제 제로 피어리어드입니다. 0 시점에 타임 제로에서 y의 값, 연기 y의 값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t는 t 시점 t기에 타임 t에서 y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y의 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의미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로그 t,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자연 로그를 취하면 괄호 한번 해볼까요? 크게 1 플러스 g의 t times y0 이렇게 쓸 수 있고, 첫 번째 성질이 뭐였었냐면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걸 로그 플러스 로그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의 1 플러스 g t승 더하기 로그의 y0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이 뭐였었냐면 승수가 앞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이 t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t의 로그의 1 플러스 g, 그 다음에 로그의 y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이 뭐였었냐면 여기에서 g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0.02, 0.03 뭐 이 정도 g는 작은 값입니다. 0.1보다 작으면 그냥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1 정도면 조금 큰 값이고, 자, g가 작은 값이라면 로그의 1 플러스 g는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얘는 그냥 g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제가 g와 t의 위치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g times t 플러스 로그의 y0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t 시점에 로그의 y라고 하는 것은 t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g는 어떤 주어진 값이고 y0는 최초의 우리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타팅 포인트 곱하기 1 플러스 g의 t승이에요. 그래서 t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 로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결과는 바로 g는 어떤 일정한 값이고요. y0는 주어진 스타팅 포인트에서의 값이에요. t에 따라서 로그의 yt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밑에 식을 기울기와 절편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기울기와 절편으로. 그래서 마치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t 플러스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 그래서 y에 해당하는 것이 로그의 yt,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것이 로그의 y0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이게 절편이 되고요. 인터셉트. 그 다음에 t에 따라서 y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g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가로축에 t를 쓰고 세로축에 그냥 y 혹은 뭐 주어진 로그의 yt를 다 써도 좋습니다. 절편은 a고요. 기울기는 g.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기울기는 이제 g가 되겠죠. t에 따라서 g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관계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했더니 마치 세로축의 변수, 그 다음에 절편, 가로축의 변수는 t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 그려보면 가로축의 변수는 t, 세로축의 변수는 로그의 yt 전체고요. 절편은 로그의 y0, 그 다음에 가로축의 값은 t니까 t가 하나만큼 늘어날 때 로그의 yt는 g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형태,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기울기는 g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한국의 1인당 GDP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1960년에 932달러. 그러니까
이게 2010년 US 달러, 그러니까 2010년에 미국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거니까 뭐 대충 1년에 그 한국 사람 평균 소득이 대략 뭐 한 100만 원 정도였다는 거죠. 900달러면은 대략 1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채 이제 10만 원도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1960년에 한국 사람의 평균 월 소득이 10만 원도 채 지금의 화폐 가치로 측정했을 때, 그러다가 1980년에는 3,679달러로 증가했고, 한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증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거고요. 네, 2000년에는 또 20년 뒤에는 15,400달러, 다시 한 4배 정도, 그쵸?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뒤인 2020년에는 28,361달러로 20년 전보다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60년과 2020년을 이제 맞바로 비교해 본다면 1인당 실질 GDP가 이제 3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930달러 수준이었던 평균 한국인의 소득이 2020년이 되면 이제 28,360달러가 되는 거니까요.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매우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가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죠. 특히 이제 이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던 기간이고, 점차 이제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증가세가 둔화됐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둔화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꺾이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인당 GDP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조금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한번 크게 감소하는데, 이때가 IMF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이때는 뭐 감소하진 않았지만 정체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던 이 기간이 팬데믹 상황이죠.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여기가 IMF 경제 위기. 그래서 지금 상황이 IMF 경제 위기만큼의 충격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지만 상당히 1인당 GDP가 감소했던 적이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모두 3번 정도로 데이터에서 확인되는데, 비교적 두 번째로 큰 감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사실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라고, 비교적 한국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이런, 왜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한국의 그 성장 패턴과 경제 위기 기간들과 이제 비교해 본다면 소득이 감소했던 시기가 한 3번 정도 보이는데, 그 3번 중에서도 비교적 두 번째, 물론 이제 IMF가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충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삶의 수준, 리빙 스탠다드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학에서 growth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실질 GDP의 변화, 특히 증가를 의미합니다. 감소에도 변화하는 건데 그건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1인당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growth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성장률은 어떻게 특정할까? 뭐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2020년과 2021년의 1인당 GDP를 각각 Y의 2020, Y의 2021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물론 2021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1인당 GDP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2021년으로 바꿔놓은 거는 다음 학기에
이제 2022년 1학기 때 이제 슬라이드를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써먹으려고 지금 바꿨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1인당 GDP의 변화, 1인당 GDP 증가율, 퍼센티지 체인지를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간 사이의 1인당 GDP의 변화분이죠. 분자는 변화분이고, 이 변화분을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두 기간 사이의 변화인데 그 시작 시점인 Y 2020, 그러니까 2020년에 1인당 GDP로 나누어주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해주면 통상적으로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T기의 1인당 GDP를 YT라고 쓰고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Y의 T 플러스 1이라고 쓴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0, 2021과 유사하게 GDP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이렇게 쓰면 돼요. YT 플러스 1, 이게 Y 2021입니다. 그래서 Y 2020을 빼고 시작 시점이 Y 2020이니까 YT로 나누어주면 이게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 증가율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살짝 변형해 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그림판에다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변형시키고 싶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계산을 했더니 G였다. 자,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를 시작 시점인 YT로 나누어 준 것, 이것이 이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인데 이걸 이제 G와 같다라고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G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 쓰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G를 계산한 것은 YT와 YT 플러스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G를 계산한 거예요. 이게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G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건 마치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YT와 이번에는 G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YT 플러스 1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조금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양변에 이제 YT를 곱합니다.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요. 그러면 이제 분모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YT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left hand side는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가 되고 right hand side는 G 곱하기 Y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YT를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식이죠. YT 플러스 1은 YT 플러스 G의 YT가 돼요. 그래서 YT 여기도 있고 YT 여기도 있으니까 이제 YT로 묶어주면 위에다 다시 써보죠. 간단한 계산인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YT와 G를 알고 있을 때 YT 플러스 1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YT 플러스 1은 이제 YT로 묶어주면 1 플러스 G에 이제 YT가 되겠죠. 그래서 G는 뭐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GDP의 T기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 1인당 GDP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T 시점의 1인당 GDP, 예를 들면 2020년에 1인당 GDP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1인당 GDP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그렇다면 우리는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플러스 G만 곱해주면 2020년에 1인당 GDP에다가 1 플러스 G만 곱해주면 2021년에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얻은 식이 바로 오른쪽에 이 식입니다. 이제 만약에 t를 일반화 시킨다면 t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그 값이 아니고 그냥 you name it 이렇게 한번 불러보죠. t는 어떤 그 연도의 값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1인당 GDP의 증가율은 G로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T 시점의 1인당 GDP인 YT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인 G를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이용하면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T와 T 플러스 1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특정한 연도, 어떤 연도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specify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T는 1960년이 될 수도 있고 T는 1980년이 될 수도 있고 T는 2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든 항상 1인당 GDP의 증가율은 G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5%. 그래서 any T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T가 어떤 값을 갖든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러면 1인당 GDP의 any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그때그때 경제 성장률이 다르잖아요.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작년,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과 2020년, 2021년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어떻게 같겠어요. 매해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장 장기 경제 성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일정하게 증가한 것처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 그렇게 간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NET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항상 1인당 GDP는 5% 혹은 G 5%로 증가한 거예요. 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가정을 막 제가 서슴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에 걸쳐서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심이지 그때그때 1인당 GDP가 왜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2%, 어떨 때는 왜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갖는가에 대한 퀘스천도 여러분 가지실 수 있어요.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중간시험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물론 이제 들쭉날쭉하죠. 조금 들쭉날쭉한데 대체로 되게 스무드한 곡선으로 피팅할 수 있어요. 자, 이 조금 들쭉날쭉한 1인당 GDP의 패턴을 스무드하게 한번 아주 스무드한 곡선으로 표현해 봐라라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스무드하게 곡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들쭉날쭉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한국 경제에 다양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뭐 1차 오일 샥, 2차 오일 샥 이런 대외적인 충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무드한 하나의 어떤 곡선으로 1인당 GDP의 모습을 잘 한번 맞춰보자라고 한다면 뭐 괜찮게 맞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드한 곡선으로 제가 스무드한 곡선으로 피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충 그린 그림은 뭐 엉망이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잘 피팅을 하게 되면 마치 196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경제가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했던 충격들은 잠시 우리가 접어두고 나중에 볼 거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성장률 계산하는 거 우리 했으니까 7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